네,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면서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의 11월 PCE 5.5%로 1년여 만에 최소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지표가 뚜렷한 상승세 둔화를 보여줬습니다. 근한 PCE 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7% 올랐고요. 또 전월보다는 0.2%씩 각각 오르면서 근원 PCE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작은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과열과 서비스 물가 상승세는 여전한데요. 때문에 연준이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게 통화정책에 대한 전환을 보여줄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합니다. 미국의 PCE 지표까지 나오면서 변동성을 크게 자극하는 모멘텀이 사라진 상태인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주 코스피가 2310선에서 2410선의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요. 또 외국계 운용사들의 붓클로징 영향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연말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때문에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면서 정책 테마주에 주목을 해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주목하자라는 분석인데요. 4분기에는 기업들의 어닝 쇼크가 반복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사이클상으로 아직 한국 기업들의 이익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시기여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정책 테마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김영환 연구원은 정책 테마로 정부의 신성장 4.0과 2023년 경제 정책의 방향성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기사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정책금융기관에서 205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5대 전략과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81조 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에 대한 육성입니다. 관련된 거로는 반도체랑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미래 유망 산업에서는 바이오 헬스와 나노 소재 산업 등이 있고요. 또 세 번째 산업 구조 고도화로는 저탄소와 디지털 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정책금융 쪽으로는 자동차 부품과 철강 그리고 정유 산업 등의 전통 주력 산업이 고도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정보를 토대로 오늘 월수팀과 함께 이번 주 증시 전망 그리고 지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 줄 세워보면서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12월 26일 줄선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시장을 이기는 이 섹터 내 종목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만 봐도 갑자기 방위 산업이 올라갔고요. 갑자기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오른 종목 섹터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들이 좀 대응이 안 되는 즉 쉽게 말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한 주제인데요. 이를 통해서 성공 투자하시는 길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줄 세워볼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박수돈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12월 2022년에 줄 서는 종목 포트 대결도 어느덧 막바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 대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포트폴리오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매니저의 포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총 5종목이 담겨져 있고요. 그중에서 오늘장에서 GSE가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관련해서 리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오늘 함께 출연하는 한규수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6.85%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리오프닝을 내가 투자했다면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한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한규수 매니저입니다. 네, 다음은 김민석 매니저의 포트도 확인해 볼 텐데요. 4종목 중에서 오늘 2종목이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먼저 NK맥스 손절 처리하기로 했고요. 나무기술은 손절가 1,860원으로 하향 조정 후에 계속해서 보유한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고강현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손절가 터치한 종목이 3종목이 있습니다. FST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손절가를 15,600원으로 하향해서 보유한다고 했고요. 우린 PTS를 손절가 터치로 포트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BP도도 목표가를 8,300원으로 하향한 후 더 보유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김태훈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2종목이 손절가를 터치했습니다. 원준과 넥스트칩 손절가를 터치했는데요. 원준은 17,000원으로 손절가를 하향했고요. 넥스트칩은 6,500원으로 손절가 하향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5명의 매니저 포트폴리오 수정까지 모두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먼저 박수범 매니저의 포트폴리오 리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GSE를 뺀다고 하셨는데
가장 처음에 또 편입했던 종목이라 오래 가지고 왔었는데 참 네. 날씨와 다르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가스공사만 올라가고 있고, 네, 맞아요. 네, GS가 못 올라가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쉬운 대로 일단 손절가를 좀 터치했어요. 네. 손절가 터치했기 때문에 일단 포트에서는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외하고 좀 더 좋은 종목으로 좀 가져나와서 좀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기대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매니저님 혹시 네. 5종목이 꽉 채워져 있지 않았다면 GSE 손절가 터치 손절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까? 포트 제외. 그래도 포트 제외? 네, 포트 제외를 그전에도 하고 싶었는데 네. 일단 한국가스공사가 좀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저는 좀 생각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의외로 그게 좀 낙서 효과로 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시장 트렌드 자체가 한 종목만 너무 잘 가요. 같은 업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같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만 잘 움직이고 나머지들은 수급이라든가 전체적 기술적인 움직임들이 좀 둔화되는 흐름들 보여준다라는 거죠. 네. 뭐 그런 관점이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네. 뭐 GS 충분히 한국가스공사 올라간다면 뭐 같이 동조화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아쉽게도 손절 대응을 하니까요. 다음 기회에 네. 또 오면 한번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이죠. 대동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지수 하락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잘 선방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뭐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추세가 꺾인 흐름들은 아니에요. 뭐 물론 중간중간에 단기 반등을 좀 강하게 보여주면서 꺾었다가 다시 상승했다 꺾었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일단 이 평선들은 보면 이제 정배열화되어 가고 있는 구간들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상승 탄력이 좀 강한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대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곡물 가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뭐래 풍년이라 해야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네. 작년보다 대략적으로 뭐 2에서 3% 정도 더 많은 곡물 수확량이 좀 확대되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뭐 농기계에 대한 수요도 좀 그렇다면 좀 내년을 대비해서 좀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네. 관점에 있어서 저는 대동에 대해서는 좀 보유를 해서 네.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수원 매니저의 포트 리뷰해봤고요. 이어서 한규수 매니저,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규수 매니저의 포트폴리오 리뷰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포트에서 제외할 종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늘 포트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예. 일단 TIM을 포트에서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뭐 지금 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TIM은 워낙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이제 포트에 빼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크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잡아간다라는 측면에서 약간 사이드 종목이죠. 제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이 리오프닝 관련주인데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약간 좀 거리가 좀 있는 종목이어서 이제 사이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포트에 예. 뺀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종목이라고 한다면 워낙에 저평가된 종목이고 그리고 아직도 전 세계적인 농기계 수요에 대한 확산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반등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 좀 더 가지고 계시다가 한두 차례 올라올 때 털고 나오시는 게 좋겠고 저는 이제 뭐 그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신에 그 때문에 이제 포트에서 일단 제외한다는 점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률 대결이어서 TYM을 포트에서 제외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양한 종목, 리오프닝을 정말 12월에 내가 잘 투자했었으면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 준수하게 나왔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한규수 매니저의 포트폴리오거든요. 네. 자,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사실 올라가고 내려가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 반면에 네. 파라다이스가 좀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오늘은. 오늘 파라다이스가 좀 많이 밀렸었죠. 네. 장중에 한 거의 5% 가까이 뭐 밀렸다가 지금 이제 2.3% 정도 이제 하락세가 멈춘 상태에서 뭐 마감이 됐는데 네. 뭐 GKL 같은 종목들은 0.5% 정도밖에 안 밀렸고요. 그리고 롯데관광이번에 조금 밀렸었네요. 네, 밀렸었는데 뭐 특별하게 큰 악재가 있어서 밀렸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동안 오른됐다는 이제 차익 매물 그렇죠. 정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살아 있는데 중국에서 여전히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일시적인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자꾸 이제 이들 종목 반등에 이제 제동을 걸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국의 리오프닝 일단 시작이 됐고요. 이제 새해 1월 춘제라고 하죠. 우리나라 이제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확진자 수라든가 사망자 수가 이제 정점을 찌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거기를 전후로 해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반등세가 다시 한번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현재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롯데케미칼 같은 이런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밀리고 있습니다만 네. 현재 차트 위치는 굉장히 안정적인 위치예요. 그러니까 일봉상보다는 주봉이나 월봉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서야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고 바닥 탈출에 따라서 마지막 매물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들을 소화를 해내면서 이제 중기적인 반등이 다시 한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뭐 이번 주 안에 간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내년 1월 달 안에는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내년 연초 장세를 대비한다고 한다면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우리는 파라다이스라든가 GKL이라든가 롯데관광개발 같은 이런 카지노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니저님은 1월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볼 때 네. 리오프닝 다시 담는다면 담으실 겁니까? 다시 담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높고요. 그리고 워낙에 실적도 따라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 한국 증시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리오프닝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리오프닝 쪽으로는 많은 종목을 중심으로 주목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명의 매니저 모두 포트 리뷰 해봤고요. 이제 시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10시 반쯤에 PC 결과치가 나오고 네. 다시 한번 시장이 또 좋게 갈 수 있나?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이 또 연출이 됐구나. 기대해보면 한다? 기대해볼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굿이즈 굿이 될지 기대는 해봤습니다만 근데 뭔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운 것도 있고 국내 증시가 지수는 상승했지만 그렇게 힘이 있다는 느낌은 좀 들지 않았기 때문에 좀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감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수원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네. 바라보셨나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뭐 선물 쪽이라든가 코스닥 쪽을 좀 강하게 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기관 쪽을 보게 되면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6일 연속으로 네.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데 거의 약 2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나홀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건 뭐 리밸런싱이라든가 윈도 드레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기대감으로 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뭐 그렇게 금융투자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쪽만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네. 자,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뉴욕 쪽이라든가 런던 쪽이라든가 유럽 자금들 그리고 미국 자금들 뭐 이쪽에서의 움직임들 자체가 펀드 매니저들 같은 또 휴가 시즌입니다. 지금 현재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실제적으로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쪽 아시아 쪽에서의 외국인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쯤 되면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좀 강해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좀 내년 1월 효과를 좀 노리고 중소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괜찮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이런 흐름들은 지금 당장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월 달 같은 경우 2023년 1월 같은 경우에도 좀 기대심을 좀 높여 나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뭐 시장에 대해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가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은 PC가 꺾였잖아요. 일단. 네. 인플레이션 걱정은 좀 던 것 같은데 왜 시장에 이게 반영이 안 될까요? PC가 꺾여도 여전히 수치는 높습니다. 여전히 수치는 높고요. 또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꺾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내년 증시를 예측할 때도 미국은 최소한 뭐 75bp는 아니더라도 50bp 내지는 25bp 이런 금리 인상이 저는 아무리 짧아도 1분기 대체로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PC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지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제 협력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습니다만, 과거에 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대체적으로 2%에서 2.5% 정도인 걸 감안하게 되면 거기에는 격차가 여전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미국의 금리 인상 기준은 유지가 된다는 그런 시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뭐 국내 증시도 뭐 반등폭은 미미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이고, 이런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미국이 연준에서 네. 좀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서 벗어나서 좀 매파적인 발언에서
벗어나서 비둘기파적인 어떤 정책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어떤 그 수치가 약간씩 다운되는 부분들은 중간에 급등을 이끌어내기보다는 뭐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되는 정도의 어떤 효과는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큰 폭의 상승까지는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뭐 그런 수치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장의 흐름을 길게 봤을 때는 연준 쪽에서 이 매파 기준을 꺾어주는 것, 그게 나와야 시장에서 그쵸. 좀 안정성을 가지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단기적으로 보자면요, 한교수 매니저님, 이제 배당락이 수요일부터 반영이 되잖아요. 그쵸.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부터 좀 저가 매수세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가 매수는 저는 들어올 거로 보고 있어요. 일단 워낙에 증시가 많이 밀렸고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아왔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내년 되게 되면 워낙에 신문지상이라든가 뭐 이제 언론에서 지금 내년 경기가 너무나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고 또 부동산 시장 계속 무너지면서 뭐 우리나라 또 과거처럼 뭐 IMF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위기감들이 여전히 쌓여 있기 때문에 공포감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참 제가 이제 겪어본 바로는 이러한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겪어본 나라들은 그 금융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겪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빨리빨리 발빠르게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하더라도 금융위기에 봉착한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금융위기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내년에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금융위기라는 그런 공포감이 사로잡혀 있는 그 구간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역발상적으로 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위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의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는 분명히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지금 사망자 수가 전날 몇백만 명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겁니다. 워낙에 인구 대국이기 때문에 또 이제 노령인구도 많아서 그래서 중국 증시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 적어도 뭐 내년 1월 달에서 2월 달에는 중국도 그런 어떤 리오프닝이 단행됨에 따른 후유증을 벗어나면서 중국도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미국 증시가 하반 경직을 보이고 이런 가운데 중국 경기가 먼저 살아나고 네. 여기다 미국까지도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춘다라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내년부터는 전체적 시장의 어떤 반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네. 저는 이 구간 우리가 투매하는 거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은 정말 저평가는 종목이 너무나 많고요. 실적이 좋은데도 못 가는 종목이 많아요. 근데 그 실적이 좋은 종목 중에서 내년에 정말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는 관점으로 시각을 정말 근시안적으로 보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보시게 되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 2분기에서 내년 하반기를 보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은 좋은 주식을 부담 없는 가격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세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다라고 바라보셨는데 네. 하지만 이번 주에도 부클로징과 관련해서 거래량이 많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범 리더님, 부클로징 영향으로 이번 주는 좀 조용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그런 만큼 1월에는 더 많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지금 현재 북클로징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좀 매도하고 나갈 물량들 좀 어느 정도 소화되었다라고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자, 내일 같은 경우에 또 배당을 받기 위해서 내일까지 무조건 우리가 주식을 좀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배당락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이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도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아주 안정적으로 좀 들어오는 분위기였고 최근 고객 예탁금도 지금 45조 이하로 좀 내려가고 있어요. 그 정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가 좀 약하다 보니까 네. 오늘 지수가 좀 반등적일 때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매도를 하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코스닥이라든가 선물 쪽에서 순매수해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현물에 대해서 순매수해주는 흐름들인데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대응이 좀 괜찮지 않나. 계속 강조해 주시네요. 네, 그 부분들은 이제 1월 효과라는 부분들이 최근 10년 동안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번 중에 6번 좀 상승했었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10번 중에 7번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5% 정도 상승했었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5% 상승했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과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되나 좀 시장 자체가 안 좋았던 이유가
뭐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수는 좀 내려왔어요. 네.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악성 매물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월 효과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1월 효과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상승 흐름이 아주 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 효과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중소형주 위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1월 효과 저한테는 좀 혜태 같은 존재예요. 혜태? 네, 소문으로 많이 들어는 봤으나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전설의 포켓몬 같은. 네, 네. 그렇습니다. 보지 못했던. 네. 자, 그럼 이제 업종 이야기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민선 아나운서는 최근에 어떤 업종이 가장 눈에 띄나요? 카지노죠. 카지노, 리오프닝 아니면 쪽? 항공주. 그쵸. 그쵸. 전체적으로 보면 리오프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도 항공주가 강했고 금요일 시장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항공주는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인디에어라고 얘기를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이게 아직도 상승력이 남아 있을지 없을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그쵸. 4분기 지금부터 뭐 시작이다라는 얘기도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 너무 궁금한데 한교수 매니저님 뭐 리오프닝 워낙에 이제 많이 보시다 보니까 네. 지금 항공주들 공중에 얼만큼 더 떠 있고 얼만큼 더 올라갈 거라 보시나요?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보기엔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항공주들은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 변수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종목 접근하는 데서 좀 신중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제가 타픽 종목으로 제주항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주항공의 주가가 뭐 지금 거의 뭐 오른 거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티웨이항공이 저가주로 워낙에 뭐 많이 밀렸다가 좀 올라온 상태인데 일단 그 국내선, 그 국제선 여객이 이제 수가 지금 이제 국내선을 압도했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들리고 있죠. 일단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항공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의 어떤 신호탄으로 일단 보셔도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환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유가 흐름이 다소간의 변수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유가나 하향 안정세를 볼 수 있는 여력은 여전히 크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환율도 지금 하향 안정세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인 리오프닝을 단행하면서 유가가 이제 반등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어서 약간의 변수로 작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유가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과 그리고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여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실적 증가세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아마 이제 여행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현재 그 해외 쪽으로 국외로 빠져나가는 그런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항공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고요. 중국의 리오프닝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본격화된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항공업체들의 수혜는 내년에 더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공주들은 뭐 지금 뭐 주가 최근에 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만 유가와 환율만 더 크게 나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항공주들의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항공주들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장이 거의 마감될 때쯤에 좋았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내년 국내 정부에서 이제 업종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 안에는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법한 2차전지 반도체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만 일단 15조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두 섹터 오늘 좀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최근 긴 흐름을 봤을 때는 쉽진 않았거든요. 그쵸. 이제 좀 이런 좋은 소식과 함께 올라갈 수 있을지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원 매니저님은 네네. 내년 이 정부의 15조의 지원 충분한 힘이 될까요? 아니면 잠깐 반등일 거라 보시나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 11조 원 정도 좀 자금 집행이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일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 15조 원 정도라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4조 원 정도가 좀 더 늘어난 부분들이죠. 네. 물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또 마중물로서 뭐 경제 성장성에 있어서 기대감을 좀 높일 수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2차전지 쪽에 아무튼 수혜주로서 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아주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좀 추세적으로는 좀 전환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좀 안 좋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수요에 비해서 이제 공급량이 좀 많아질 수 있다라는 시점.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는 4분기가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내년 2분기에
적자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지난주에 발표를 했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마이너스가 좀 발표가 되었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아무튼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게 좀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이 정도로 성에 있는 지금 현재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은 분명 지금보다는 좀 더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지 않겠냐라고 바라보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LG엔솔을 비롯해 삼성 SDI라든가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쪽도 마찬가지고 부품 쪽도 마찬가지고 장비 쪽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되나 멀티플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거품이 좀 꺼진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조정받을수록 내재 가치가 다시 한번 정상화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국내 그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생산 캐파보다 거의 3배 이상을 앞으로 또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공정 증설이라든가 합작사를 좀 많이 만든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 그에 대한 시너지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적극적인 이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롱텀 포지션으로 좀 보게 되자면 충분히 2차 전지도 조정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체리피킹 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의 하나의 또 경기 성장률에 있어서 15조 원을 좀 투자하는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하나의 또 주가 터닝 포인트의 시발점이 어떻게 되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반도체 2차 전지 지금 주가 많이 꺾여 있어서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내재 가치가 많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내재 가치 대비해서 버블이 많이 꺼진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일단 긍정적으로 볼 만한 뉴스였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도 2차 전지에 대한 매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요 근래 보면은 에코프로 BM 2차 전지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수원 매니저가 얘기한 대로 체리피킹하는 형식으로 간다면 당연히 전고점 노리고 매수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2차 전지가 요새 밸류에이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전고점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예전보다는 좀 한 80% 정도로 보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전고점 바라보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일단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주들의 시세가 안 좋은 거는 글로벌 경기 흐름을 타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들 종목은 결국에 시장의 흐름, 큰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는 존재들이 나오게 되면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늘 2317포인트에서 마감이 됐는데 여기서 지수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수가 2000포인트 초반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절대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매매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별로 안 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나고 단기 매매해가지고 나 혼자 돈 먹겠다고 매매하다가 오히려 계좌가 더 깨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부터 내년까지 보시면서 저는 내년 증시를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1월 증시가 아마 터닝 포인트가 될 거로 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지금 시장은 지금 세 번째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좀 긴 시각을 가지고 좋은 주식을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 있고 대형주라든가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집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단기간에 수익을 낼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시장은 주시장이 상승할 때 우리가 돈을 벌고 계좌 수익을 터트린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보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서 막 단타 매매하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현상이 나타나냐면 단타 매매를 하다가 나중에 주도주를 다 놓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년 증시, 내년 이후 증시를 보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포트에 담아갈 만한 종목들 앞으로 정말 큰 시세를 줄 만한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어떤 종목이 있는가를 분명히 아시고 그 종목을 발굴하시고 그 종목을 중시로 매집을 해들어가시면서 내년 이후에 소위 말하는 대박을 한번 노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지금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 주시장
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죠. 주식시장 떨어질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올라갈 땐 또 천정이 또 뚫립니다. 그런 것이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장을 뚫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는 뭐 정책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워낙 요즘에는 종목별 장세가 앞에서 긴 호흡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이거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시장 보면 더 그래요. 그리고 내일이라도 당장 수익 내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게 예. 또 그 종목 장세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네. 지금 종목 장세 말씀하시는데 이 종목 장세가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장세가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장세고 거기다 이제 과거 이제 종목 장세라고 한다면 시장이 수치처럼 안 좋을 때 중소형주라든가 개별 종목이 하나 이슈와 테마가 돼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걸 종목 장세라고 맞아요. 하는데 지금 그런 종목들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장세에서 무리하시면 안 돼요. 무리하면 오히려 계좌가 반토막이 납니다. 반토막이 나면 또 나중에 그 계좌 복구해야 되고 그 시간 걸리고 나중에 수익 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은 안 깨지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회를 노려라.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깨질 수 있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그럼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있고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박수범 매니저님 어떻게 네네. 생각하시나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지금 조정받은 종목이 너무 많아요. 네. 업종도 그렇고 종목들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크게 실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도 않는데 심리적인 요인이죠. 항상 주식이라면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이 참여자들의 어떤 판단이라는 게 미래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심리적인 요소가 좀 많이 좀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 얘기해서 뱅크런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안 좋다 하면 계속해서 매도하고자 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지수가 만약에 지금부터 반대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지금 다들 물량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좀 더 냉정하게 좀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매도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재 가치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좀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 시장의 매크로 흐름에 따른 조정을 받았다면 네. 그건 분명히 우리가 매수해야 될 종목이지 매도할 종목은 아니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니저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채팅창을 보니까 지금 먹을 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피자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리조또, 파스타, 굉장히 많은 음식 이야기가 나오고 먹고 있는데, 싶어요. 그쵸? 네. 저는 맛있는 거 먹고 오긴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식료품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어떨까 또 싶습니다. 최근에 전략으로? 오리온도 크게 상승했던 모습도 있었고 또 필수 소비재잖아요. 그쵸. 밀가루라든지 이런 거는. 한규수 매니저님, 식료품 관련주는 내년 어떻게 보십니까? 식료품이 그나마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렇죠. 종목들이죠. 괜찮고 시세도 좀 많이 났는데 일단 제품 가격은 왕창 올려놨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하면서 이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오리온이라든가 오뚜기, 농십,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가고 있어요. 일단 4분기 실적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까지도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모든 종목은 지수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지수하고 떼놓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계속해서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시장은 안 좋은데 얘네들은 개별적인 실적 호전을 갖고 재료를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조금 더 밀리잖아요. 밀리게 되면 올랐던 종목들 급격하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추경에서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이 식료품 관련주입니다. 실적이 좋은 것 뻔히 알면서도 쫓아가기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밀리면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서 부담이 되는데 맞아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내년에 이제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좀 있을 걸로 일단 기대를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은 저는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지수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올랐던 종목들은 나중에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요. 낙폭과대주가 올라가고 올랐던 종목은 나중에 꺾이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네. 저는 차라리 이런 종목은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니까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신규 매수는 많이 빠진 종목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장에서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개별 종목 장사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임플란트 좀 탄탄한 실적을 갖고 있다 보니 따라가도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급하게 가는 건 아니라고 한교수 매니저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탑3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순위 만나러 가시죠. 네, 시장을 이기는 업종 내에서의 종목 탑3입니다. 3위에는 과연 어떤 종목이 있을지 그리고 유망한 종목일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3위 공개해 주세요. 박수범 매니저의 3위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한규수 매니저의 3위에는 대한유화 있습니다. 자, 어떻게 3위에 모두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가 딱 나왔습니다. 박수범 매니저님은 3위부터 유망으로 주셨는지 보류로 주셨는지 좀 먼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뭐 유망으로 좀 가져나왔고요. 3위부터 유망. 네. 그러면 철강 섹터 자체가 내년에 좀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철강도 앞으로 뭐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IRA 법이 미국에서 시행이 됩니다. 물론 뭐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3개월 유예가 좀 되긴 했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1월 1일이라는 거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수혜주를 보게 되면 완성차, 뭐 현대차, 기아차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소재 쪽이라든가 양극화 물질, 음극화 물질을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그런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밸류체인을 좀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 특히나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뭐 니켈, 코발트 할 것 없이 지금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남미 시장을 중심해서 칠레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이쪽에서 리튬이 좀 많이 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소재도 확보해놨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니켈이 전 세계 좀 많이 좀 나는 편이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좀 국내 기업들도 많이들 지금 인도네시아에다 공장을 짓고 있고 니켈에 대한 지금 이제 소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개발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 채취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ARA 법에 있어서 현대차라든가 기아 같은 경우는 좋지는 못하겠지만 소재 쪽은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뭐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뭐 양극화 물질, 뭐 음극화 물질, 뭐 대주전자 재료라든가 여러 업체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지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니저님께서는 포스코홀딩스를 철강보다는 2차 전지 쪽으로 주력해서 그러니까요. 가지고 오신 거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물론 철강도 저는 지금 이제 좋다고 좀 보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상 이제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도 겪어봤지만 이 확진자 숫자가 지금 이제 거의 전체 인구의 18% 이제 2억 5천만 명 정도가 지금 확진자로 지금 이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망자도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언젠가 피크아웃 된다는 거죠. 피크아웃이 제가 봤을 때 뭐 그래도 1월 초 중순 되면 어느 정도 좀 피크아웃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확실하게 중국이 접어들지 않겠냐. 그에 따른 공장 가동률이라든가 제조업도 좀 다시 살아날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좀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죠. 코로나 확산에 따른 문제가 되고 있지만 내수시장을 중국 같은 내수시장을 비롯해서 해외 쪽 수출 물량들도 앞으로 좀 정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뭐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좀 가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철강 시장 안에서 보면은 철강 가격이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이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많이 이제 경쟁력이 시장을 있죠. 개방하고 경제 활성화를 시키면 이게 우리나라의 수혜가 되지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그런 의견들도 있죠.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쪽도 마찬가지고 철강 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만 철강이랑 석유화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국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하지만 분야별로 해서 우리가 좀 틀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분야별로. 네, 그렇죠. 석유화학이라고 해서 단편적으로 우리가 석유화학으로 볼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많은 소재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제품에 들어간에 따라서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 있는 품목들이 있고 오히려 좀 수입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국 쪽으로부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철강 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뭐 포스코 케미칼이랑 우리가 현대제철을 가지고 있지만 뭐 그 두 회사만 철강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좀 일본에 있는 일본 제철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쪽에 이제 철강 쪽도 지금 이제 뭐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자면 무조건 그 흐름들이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철강 회사들마다 장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수입하는 물품들 그리고 아무래도 저렴한 제품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HBM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들 지금 이제 예. 해외 쪽에서 수입을 좀 해서 쓰고 있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과 뭐 자동차라든가 좀 고품질의 철강이 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의 해외 쪽 수출도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좋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이야기를 하는 중에 또 효과음이 하나 나갔습니다. 박수원 매니저는 항상 네. CG나 이렇게 수혜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제작진이 손도 또 나고요. 저 종목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코너로 기획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제작진이 걸로요? 괜찮다, 설명을 들어보고 괜찮다 하면은 제작진이 이제 신호를 하나 주는 거죠. 제작진의 의견을 네. 받들어서 네, 어때요? 같이 평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한규수 매니저의 3위 대한유화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너무 유가와 같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중국 유가 얘기를 하면요.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중국이 다시 개방을 하면 유가 100달러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여긴 다시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중국이 이제 개방을 이제 리오프닝 시작을 했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제 경기가 살아나느냐 이제 요게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을 시작을 하게 되면 유가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늘어날 수 있겠죠.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고, 자 그렇게 되면 또 원재료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화학업체들에 대한 어떤 접근 전략에서는 약간은 좀 신중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워낙에 화학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너무나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리오프닝을 본격적으로 단행을 하고 경기의 회복 조짐이 나오고 수요가 늘어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네. 화학 제품에 대한 단가 자체가 이제 올라갑니다. 화학 제품에 대한 단가 자체가 올라가고 제품가 자체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실적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화학업체들이 있습니다만 화학업체 그 화학 제품 가격은요. 일단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또 한국도 같이 살아나면서 글로벌적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제품 가격 자체가 동시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겠고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 중에 약 40%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커요. 물론 중국 시장도 화학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더 커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고 여전히 40% 규모의 대규모 제품들이 중국으로 수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과 리오프닝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이제 국내 5위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NCC 업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생산 능력에서는 7.4%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틸렌, 그러니까 나프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로 에틸렌이라든가 프로필린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런 제품들이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에틸렌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화학의 쌀이다라는 그런 명칭이 있을 정도로 글로벌적인 어떤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그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품가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이라는 연결고리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고, 그래 그것이 실적 호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다라고 일단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중국이 지금 이 석유화학 시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40% 정도 많긴 많습니다만 시장에서는 대체로 이제 앞으로 이제 2년 내지 3년 후에는 중국의 자체적인 화학 제품 생산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수출 증가율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경제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화학주들의 상승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중국 경제가 제한적인 성장에 그친다라고 한다면 우리 화학주들의 주가 반등도 단기적인 반등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학주들은 무조건 중장기로 보지 마시고 일단 중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내지는 중국의 이제 화학 제품에 대한 생산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겠습니다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체크할 부분들을 분명히 체크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시클리컬에 있는 종목들이 원래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사야 되는 그렇죠. 건데 거꾸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워낙에 이제 중국이 경제가 너무나 빨리 컸고요. 그리고 중국의 제품에 대한 경쟁력, 그러니까 이제 품질력도 비슷해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있고 또 산업 네. 구조도
뭐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왔듯이 중국도 한국을 따라오는 이런 역대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예. 경쟁력이 자꾸 이제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참 예전처럼 주식을 좀 편안하게 매매하기 어렵고 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뭐 무조건 들고 가는 것도 쉽지는 않은 그런 맹점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3위 위치한 종목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2위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위부터 유망 종목들을 봤습니다. 2위는 어떤 종목이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박수범 매니저의 2위 지노맨 컴퍼니고요. 한규수 매니저의 2위에는 효성 TNC 있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가 공개되자마자 채팅창에서 여러 얘기가 좀 왔어요. 시장 이기는 섹터는 바이오? 뭐 제약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뭐 자두님도 시장 이기는 종목 제약 바이오일까요? 이렇게도 올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박수범 매니저의 지노맨 컴퍼니도 그쪽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네, 뭐 그동안 보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가 너무 안 좋았죠. 네. 너무 안 좋았던 부분들이 그 전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그러다 지금 이제 실질적인 어떤 게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FDA 승인을 받고 임상 실험 중인데도 실험 중이거나 네. 아니면 국내에서 식약처로부터 임상 실험에 대한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한 약 신약 물질만 개발하는데도 5년이 걸리고요. 임상 실험하는데도 한 7, 8년이 걸리고 나머지 이제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등록하게 되면 뭐 그 부분에서 한 2년 정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통 신약 개발이 15년이 걸리는 게 원래 정석이고요. 뭐 그 부분도 이제 빨리빨리 당겨서 뭔가를 좀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심은 좀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노맨 컴퍼니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뭐 특히나 우리가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방사선 치료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네. 방사선 치료가 문제점이 뭐냐면 정상세포랑 암세포랑 같이 죽인다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탈모 현상이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기운이 없고 힘이 없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정상세포까지 이제 좀 파괴하다 보니까 근데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만든 게 이제 표적항암제였고요. 자, 표적항암제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내성이 좀 생긴다는 거죠.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오래 쓰지 못합니다. 한 1년이 넘어가면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쓰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생각인 게 면역 항암제였고요. 자, 면역 항암제 쪽에서도 이제 T세포라든가 NK세포를 통해서 암을 치료하겠다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내성도 없고 뭐 한데 너무나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겁니다. 네. 주사 한 대 맞는데 한 4억 정도 하니까 지금 소위 얘기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마실 수는 있겠지만 대중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NK세포를 좀 대량 생산해야 된다. T세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게 미생물이다 보니까 네. 우리 몸 안에 있는 세균이고요. 이 세균을 통해서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들을 좀 치료하는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세균들을 T세포나 NK세포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네. 뭐 그렇다면 배양하기도 좋고 코스트 가격을 상당히 좀 내릴 수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보면 이제 CJ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일상 이상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뭐 폐암 관련된 부분들이라든가 뭐 몇몇 이제 암 관련된 부분들을 임상 실험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 네. 그리고 정근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연세 의료원이랑 함께 네. 지금 이제 공동 개발하겠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공동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전에 좀 유한양이라든지 그리고 동아제약이라든지 우리나라 큰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하겠다, 마이크로바이옴에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저는 시장에 대해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중소기업 쪽에서는 가장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는 회사가 이제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지노맨 컴퍼니가 지금 현재 거의 뭐 주무시고 계시죠. 예, 주가 차트 흐름은 상당히 좀 주무시고 계시고 특별한 움직임이 없긴 합니다만 오히려 저는 내년에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가 많이들 발표가 될 거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FDA 승인이 되었던 식약처 승인이 되었던 많은 제품들이 좀 승인을 받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좀 대응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종목이라 판단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종목들을 내년에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박수범 매니저님은 지노맨 컴퍼니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2위 살펴봤고요. 한규수 매니저 2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화학적으로 많이 갖고 오셨습니다. 네. 이게 뭐
국내 화학 업종들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항상 우리 리오프닝 얘기할 때 그렇죠. 어차피 뭐 지금 중국 소비 쪽이 좋아질 거면 나중을 생각하면은 산업 구조 뭐 이제 제작을 하는 네. 물건을 만드는 그런 업종들이 그쵸.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지금 뭐 시장을 이기는 업종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뭐 제가 대한유와 뭐 효성 TSC 가지고 오니까 화학 업종인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도 포함해서 제가 오늘 시장을 이기는 뭐 업종 종목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폭 넓습니다만 화학 섹터도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주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이제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뭐 여행, 항공, 뭐 카지노 이런 섹터들을 여러 개 많이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커지게 되면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반도체까지도 오히려 수혜 업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듯이 그런 맥락에서 지금 화학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는 효성 TNC 같은 종목들은 이제 과거 스판덱스를 중심으로 해서 매출 증가세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실적 폭증세가 나타났죠. 주가도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던 종목인데 네. 스판덱스 부분은 이제 글로벌 시장점을 1위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시장 점유율 자체가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실적이라든가 성장 가치가 굉장히 컸던 종목이고 굉장히 많이 밀렸던 그런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스판덱스뿐만 아니라 뭐 나일론 원사라든가 폴리에스터 원사 같은 이런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 업체들 중에서 이제 나프타라든가 에틸렌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그 제품들이 스판덱스를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들이거든요. 글로벌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이제 중국의 또 경기 침체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좀 감소했고 그러면서 주가는 좀 많이 밀렸던 부분이 큽니다. 그러나 네. 최근에 이제 이 종목도 소폭의 반등세가 나타났던 부분들은 바로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판매량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부각됐고 실질적으로 스판덱스 가격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약 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최근에 주가 반등세를 이끌어냈고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 아마 내년 정도에서는 이 스판덱스 가격의 강세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아직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스판덱스를 중심으로 효성 TSC에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시작되게 되면 스판덱스를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효성 TSC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단기 반등의 지리한 행보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종목이 성장 가치라든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직은 뭐 장기적으로 볼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만 단기적인 어떤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학주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효성 TSC 같은 기본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얻을 수 있는 기대수준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 TSC가 작년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뭐 수요도 수요대로 좋았고 사실 유가도 좀 안정적인 상태였어요. 8달러 이하였거든요. 근데 지금 효성 TSC가 이제 더 추가 상승을 하려면 유가가 먼저 잡혀야 됩니까? 아니면 수요가 더 그만큼 회복이 되어야 됩니까?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유가가 좀 안정되게 되면 일단 원재료 가격이 좀 안정될 수 있는 여력이 있겠고 원재료 가격이 좀 안정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중국 경기 살아나게 되면 제품 가격이 이제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실적의 증가세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쟁력을 분명히 어느 정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유가가 좀 더 빠지면 좋겠습니다만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들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매니저님께서 효성 TNC가 중국 리오프닝에 따라서 판매량 회복될 거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잖아요. 그럼 그게 뭐 레깅스나 골프웨어, 뭐 테니스웨어 이쪽으로 보신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스판덱스라고 하는 제품 자체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최근에도 뭐 많이 봅니다만 레깅스 같은 그런 제품들이겠죠.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저는 입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착용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품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 수요추도 굉장히 많고요. 또 레깅스가 이제 여성분들만의 어떤 뭐 전유물처럼 했었습니다만 요즘엔 남성분들도 많이 맞아요. 사용하고 있고요. 그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해외 쪽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스판덱스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는 뭐 꺾이지는 않은 걸로 또 보여집니다. 근데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글로벌 경기가 좀 좋아지게 되면 그 수요는 다시 한번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위 종목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이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대망의 1위 종목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볼게요. 네, 과연 1위에는 어떤 종목이 있을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범 매니저의 1위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당황을 했나요? 왜 이러죠? 그리고 한규소 매니저의 1위. 이거 또 나왔습니다.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그러니까 저는 눈을 한번 의심했어요. 하도 종목이 기니까 다른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요. 눈을 씻고 봐도 같은 종목 네. 또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박수범 매니저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는 이유는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로봇 관련주들이 하반기 들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았죠. 하지만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거나 아니면 행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 부분들은 저는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CS 2023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서 로봇 관련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줄 것을 봅니다. 약 173개국이 지금 현재 참여하겠다고 했고, 그 중에서 2,800개가 되는 기업들이 많은 제품들을 선보일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로봇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있고,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는 게 IT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많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로봇이 정말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좀 상상할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1호 효과에서 좀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여준다면, 네. 로봇 관련주도 하나의 좀 주도 업종으로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인데, 과거에 우리가 로봇과는 거리가 멀 정도로 협동 로봇이라든가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접할 수 있죠. 서빙하는 로봇도 있고, 그리고 서비스형 로봇을 뿐만이 아니라 제조 쪽에도 로봇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제 카이스트라든가 MIT라든가 연구원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좀 브레인들이 좀 만든 회사라 좀 기술력이 좀 상당히 좀 뛰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일본에 아시모가 있듯이 국내에는 이제 휴보라는 이제 이족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로봇도 동사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그 중에서 많은 로봇 관련주들이 있는데,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괜찮지 않나. 오늘 같은 장에서도 3.25%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도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행보 구간을 계속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CS 2023 이전에 좀 움직여줄지 아니면 그 시점에 움직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이런 종목들 계속 좀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격 전략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3,400원으로 좀 마감이 되었는데, 목표가는 일단 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 36,000원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32,000원에서 33,000원 사이로 대응해보고, 그리고 손절가는 3만원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현재 또 로봇주는 테마성이 짙었고 맞아요. 실적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실적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까? 로봇주 전반적으로 내년은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좋을지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 2019년도만 하더라도 전체 매출이 17억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보여줄 때 54억, 그리고 작년에 이제 90억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매출 보면 꾸준히 좀 증가하는 추세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 로봇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네. 군사용 로봇,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네. 아무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뛰어난 기술력을 통해서 앞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이제 조금 돌아서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조금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네.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어느 정도 좀 상승하기 위한 베이스를 깔아줬다면, 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도 나오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포트의 한 종목 정도는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편입해 보시는 게 단기적인 수익을 좀 끌어올리는데 1월달 네. 분명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사냥꾼 매니저님이 1위 종목으로는 로봇주를 가지고 오셨다는 점 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규수 매니저의 1위 종목 보겠습니다.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뭐 워낙 이 종목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 다시 또 가지고 나오신 이유는 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일단 안전하게 지금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손실을 많이 보시면 안 돼요. 지금장은 지수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무리하게 수익을 내려고 움직이다가는 결국엔 계좌가 계속해서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로 안전한 종목을 중심으로 좀 보자라는 측면. 두 번째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날 때 이제 어떤 종목이 먼저 움직일 것인가라는 것인데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이 먼저 장을 리드할 것인지를 지금 현재로는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말씀했던 부분들이 앞으로 증시는 중국 쪽에서 호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었고 중국 증시가 먼저 가면 한국 증시가 따라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증시의 상승 탄력이 한국 증시보다는 좀 탄력적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이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를 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지난번에 이제 손절가 터치했다가 뺐다가 네. 제가 다시 넣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분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중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에 나서기 시작하면 상대로 이제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이제 홍콩 H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이제 2배 추정하는 그런 ETF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는 시장 평균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우리가 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인데 일단 리오프닝이 시작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후유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그 과정이 지금은 또 아직도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아직은 우여곡절이 더 남아있을 것 같아요. 남아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중국 당국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대책들을 내놓고 있고 뭐 해외에서 뭐 백신을 뭐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조짐 뉴스 이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네. 뭔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 대책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주가는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길목을 잡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국내 주식은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 증권 시장을 이끌어갈 때 아직은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종목이 떡 부러지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섹터를 중심으로 봤고 그것이 이제 H 레버리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종가가 2,160원 이제 강박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약세 출발했다가 강박선까지 올라갔는데요. 거래량이 14만 주예요. 거래량이 완전 바닥권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거의 중간 바닥을 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오늘 종가 2,160원을 고점으로 해서 2,050원 정도까지 장중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지난번으로 똑같이 이제 2,500원 정도까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2,500원 정도 보고 있고 2,500원 만약에 탈취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는 것도 보시기 바라고 짧게 볼 만한 종목은 일단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기 바라고 일단 목표를 2,5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1,980원 제시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규수 매니저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수익률을 애써서 이제 좀 무리해서 챙기기보다는 계좌를 방어하는 전략을 세우면 좋을 그런 것 것 같습니다. 같다라고 세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외에도 내 계좌도 방어하고 수익률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 들어보려면 또 매니저님들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먼저 박수범 매니저의 무료 방송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네. 지금 바로 깜짝. 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유튜브로도 열려 있고요. 지금 사이트로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 바라고 제가 오늘 좀 유종의 미를 좀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딱 한 종목을 좀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 참여 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네이버 밴드 쪽도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MBN 골드 박수범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제가 관리하는 또 나옵니다. 네. 밴드가 나오니까 그쪽으로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을 장식해줄 박수범 매니저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무료 방송과 함께 네이버 네.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한규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예, 저도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기사가 하나 떴는데 지금 그 팍스로비드죠.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중국에서 수일 내에 배포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지금 중국 쪽에서 일단 나온 것 같습니다. 중국도 지금 리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지금 난국을 타개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런 흐름들이 내년 이후의 증시 전망을 굉장히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 연말 내년 연초 장세는 정말 힘들지만 이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투자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정말 내년 이후에 시장을 리드할 것인가라는 것을 종목을 중심으로 섹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압축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주 무방은 아마 내년 증시를 대비한 특별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내년 이후 장세를 리드할 수 있는 유망한 종목군들과 섹터를 압축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3시 50분 무료 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줄 서는 종목 1위를 달리고 있는 네.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내년 증시에 대해서 같이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 뉴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